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피기춘 시인입니다. 저는 지금 대관령 정상에서 강릉시를 배경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강릉은 예로부터 삼청의 도시라 그랬습니다. 푸른 소나무가 많은 고을, 그리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고을, 그리고 심성이 착한 백성들이 사는 고을 아래서 삼청의 도시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렇게 산수가 아름답고 또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강릉시의 명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릉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장인지를 강릉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강릉의 명소 탐방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안내하겠습니다. 네, 제 뒤에 보이는 강릉 소량수목원, 제목만 봐도 마음이 힐링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강릉시 구정면에 위치해 있는 수목원인데요. 지난 2013년 10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연중 약 20만에서 25만 명의 관람객이 오는 아주 힐링의 숲입니다. 이곳은 코스가 몇 갈래가 있는데요. 정상까지 왕복 2시간 이내에 갔다 올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코스입니다. 특히 수목원 안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 꽃들과 또 아름다운 수목들이 많이 있어서 또 평지가 평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특히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사계절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무료 수목원이기 때문에 강릉을 오실 때는 소량 수목원에서 한번 힐링의 시간 또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소량 수목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세계 역사의 유례 없이 5만원권 화폐물과 5천원권 화폐물에 선정된 심사임당과 219기 나고 자란 오죽헌입니다. 세계 역사에도 모자가 이렇게 화폐물로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의 사임당 신시와 119밖에 없는데요. 이곳 오죽헌 건물은 60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이곳에서 사임당 신시는 약 450년 전에 219을 몽룡실에서 나왔죠. 그래서 오죽헌을 찾는 많은 관객들은 몽룡실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이 무척 감소되고 있는데요. 아기를 낳기 전에 몽룡실에 와서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추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강릉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경포해변, 경포해수욕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저 앞에는 여러분들을 반기는 오리바위와 심리바위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푸르고 파란 수평선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백사장 그리고 푸른 송림이 여러분들의 피서지로 안성맞춤입니다. 이곳 경포해수욕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한 번쯤 와고 싶어하는 꿈의 해변이기도 하죠. 사이사철 언제나 채울 수 있는 관광의 명소 경포해수욕장. 금년에도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경포해수욕장에서 가족과 친지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명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경포 해변으로 많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450년 전 허균 한한설원이 살던 고택인데요. 이 고택은 조선시대의 특별한 고택으로서 미음자형의 귀화집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형태를 보면은 미음자형 형태를 만나기 힘든데, 허난설원 호균이 살았던 이 댁은 미음자형 우리의 고전 고택임을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450년 전 이곳에서 아름다운 문학을 꽃피웠던 호균, 허난설원, 그리고 허씨 옥문장가에 대한 그들의 삶의 흔적이 이곳에 곳곳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곳은 450년 전 허균, 허난설원 그 가족들이 살던 고택인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허초이는 27살, 만 26세의 인생을 살다갔습니다. 너무나 불운하고 불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중국과 일본, 한국 3개국을 통틀어서 가장 천재적인 여류시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문학적 작품은 동생 허균이 그 작품을 모아서 나중에 중국에서 시집을 엮어서 역수입된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허초이란 한 여인이 얼마나 가련한 삶을 살다 갔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내가 이 작은 조선 땅에 태어난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남편 김성립의 아내가 된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을 후회한다라는 정말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너무나 천재적인 문학적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결국은 27살 나이에 사망한 허초이의 문학적 재능이 이곳 초당동 생가에 깊이 스며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문학적 재능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은 허씨 옥문장가의 시비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허엽 씨의 시비를 비롯해서 아들 허성과 허봉, 그리고 딸 허초이, 그리고 막내 허균에 대한 시비가 있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허씨 옥문장가의 시비가 되겠습니다. 450년 전 이곳에서 살았던 허씨 옥문장가의 그 빛나는 문학적 업적을 시비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방금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는 거 보면은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죠? 이것은 강릉의 명소 커피의 거리입니다. 강릉은 매년 10월 초에 커피 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죠. 특히 커피의 거리는
울릉도를 가는 여객선이 뜨는 강릉항과 인접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최근 가장 많은 강릉의 명소 커피의 거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나누는 좋은 추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산은 북한에 있는 금강산이 되겠죠. 더불어 이게 남한에는 소금강이라는 산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강릉을 대표하는 5대 산자락에 있는 소금강인데요. 원래 이름은 소금강산이죠. 그렇지만 소자를 빼고 우리는 흔히 금강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곳의 자연 명칭은 청악산이라고 하죠. 이곳은 사계절 아름다운 수려한 자연경관 때문에 특히 전국의 등산 동호회원들이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죠. 소금강산. 이곳에는 만물상을 비롯해서 노인봉까지 이르기까지 상당히 긴 거리 등산 코스로 2시간에서 4시간까지 소요되는 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등산을 사랑하는 등산 동호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곳 소금강을 많이 찾으시기 바라고, 특히 단풍철, 가을에는 더더욱 아름다운 비경이 이곳에서 연출됩니다. 평소 산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소금강을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은 강릉시 사천면 소재에 있는 사천진리항이라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입니다. 이곳은 특별한 특색이 있는 마을인데요. 가장 맛있고 싱싱한 물회를 먹을 수 있는 물회타운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천진리항은 물회타운으로서 여름 한철 정말로 많은 인파들이 몰려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사계절 언제 와도 이곳에서는 동해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재료를 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물회타운입니다. 물회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 강릉 사천진리항에 오셔서 맛있는 물회를 드시기 바랍니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이 어린 시절 뛰놀던 사천진리항입니다. 이곳은 진리해수욕장과 가까운 해변인데요. 이곳은 특히 강릉에서 제2의 커피타운으로 조성된 마을이기도 하죠. 강릉시 안목항이 제1커피타운이라면 이곳은 강릉의 제2커피타운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은 커피숍이 늘어나고 있는 이곳에서 찾는 관광객도 많고, 또한 이곳에 가까운 해변이 있어서 이곳은 가족과 함께 올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장소입니다. 이곳 역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동해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맛있는 커피를 드시면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곳 강릉 진리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세계 역사의 유례 없이 5만원권 화폐물과 5천원권 화폐물에 선정된 심사임당과 1곡이 나고 자란 오죽헌입니다. 세계 역사에도 모자가 이렇게 화폐물로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의 사임당 신시와 1곡밖에 없는데요. 이곳 오죽헌 건물은 60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이곳에서 사임당 신시는 약 450년 전에 이율곡을 몽룡실에서 나왔죠. 그래서 오죽헌을 찾는 많은 관객들은 몽룡실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이 무척 감소되고 있는데요. 아기를 낳기 전에 몽룡실에 와서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추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오죽헌 경내에 있는 몽룡실입니다. 지금부터 약 450년 전 사임당 신시가 율곡 2를 낳은 곳이죠.
450년 전 이곳에서 사임당 신씨는 천재적인 아들 율곡을 탄생시켰죠. 율곡 스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원의 과거 시험에 장원으로 9번 급제한 수재입니다. 그리고 특히 임진왜란 때는 10만 양병론을 주장하기도 했었죠. 태계 이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되는 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유율곡 스님께서 이곳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생애를 볼 때는 사임당 신씨는 48세에 사망을 하셨고 유율곡 스님은 49세에 사망하셨습니다.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는데요. 하지만 이분들이 남긴 업적은 우리 후손들에게 찬란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5천원권과 5만원권의 화폐 인물로 지정된 이 자랑스러운 두 분의 삶이 있는 곳, 이곳 몽룡실이었습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5호인 선교장입니다. 선교장은 배선자의 다리 교자라는 한문 용어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곳은 둘레가 30리나 되는 큰 호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매립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 300년 전에는 이곳이 호수였기 때문에 배가 드나들던 곳입니다. 그래서 배선자의 다리 교자 선교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조선시대 때 건축물로서 약 300년이 되었고요. 그 유명한 99칸짜리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에서 유명한 문화재 중에 하나인데요. 선교장은 말 그대로 경포 호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효령대군의 10대 손인 이내빈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300년 전에 지었는데요. 이것이 명당인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어린 시절 족제비들이 무리지어 다니다가 이곳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내비는 이곳이 명당이구나 하는 그런 영감을 가지고 이곳에 집을 지었는데 역시 3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선교장,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꼭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조선 초기 문인이며 학자였던 매월당 김시습의 기념관입니다. 김시습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초로 한문 소설 썼던 작가이기도 하죠. 금오신화라는 한문 소설을 처음 썼고요. 강릉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을 쓴 김시습과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을 쓴 홍길동전을 썼던 허균이 강릉 출신입니다. 김시습도 강릉 김씨의 후손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태어난 김시습은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최초의 한문 소설 금오신화를 쓴 위대한 학자고 문인이기도 하죠. 강릉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은 이곳도 한번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강원도에서 나고 강원도에서 문학활동을 하다가 작고하신 12분의 시비가 있는 시비공원입니다. 1999년도에 강릉 예총주간으로 창립이 되었고요. 이곳에는 강릉에서 난 유명한 시인 초 김동명 시인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제 출신 박인환 시인 등 12분의 시비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호숫가에 시비가 조성된 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강릉 호수공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지날 수 있는 우리 강릉 시민들은 물론 이곳에 와서 시를 읊을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는 더 없는 축복이기도 하죠. 그럼 제가 잠시 이곳에서 몇 분의 시를 읊조리면서 시비공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김동면. 여보, 우리가 만일 저 호수처럼 깊고 고요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별들은 반딧불처럼 날아와 우리의 가슴 속에 빠져 주겠지. 여보, 우리 이 저녁에 저 호숫가으로 가지 않으려오. 황혼같이 화려한 방황을 즐기기 위하여. 물결이 꼬이거든 그러나 그대 싫거든. 우리는 저 호숫가에 앉아 발끝만 잠급시다 그려.
달 밝은 날 이곳에 오시면은 경포대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5개의 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뜬 달, 경포 호수에 비친 달, 그리고 강릉 앞바다에 있는 비친 달, 그리고 마주한 술잔위에 비친 달, 그리고 사랑하는 님의 눈동자에 비친 달, 이렇게 5개의 달을 볼 수 있다고 우리의 선인들은 노래를 했습니다. 강릉을 찾는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국민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5개의 달도 만나고 저렇게 아름다운 경포호수의 풍광도 보시면서 삶 속에 찌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한 새로운 희망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명소에서 좋은 관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포대 정자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솔바람 다리 또는 소량계교라고 합니다. 강릉에 오시면 유일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다리죠. 흔히 바닷물과 육군이 만나는 장소를 기수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이 기수라는 부분입니다. 소량계교를 건너시면은 대가족이 아름다운 풍경과 또한 동해의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 절경이 바로 이 소량계교입니다. 강릉에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소량계교를 건너시도록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은 정동진에 있는 선크루즈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세계에서 크루즈 모형의 가장 큰 호텔이죠. 그래서 정동진에 있는 모래시계 또 정동진역 이 세 가지가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크루즈는 크루즈 모형의 가장 큰 호텔, 그리고 모래시계는 가장 큰 모래시계로, 또 정동진역은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역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을 방문하면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경이로운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들을 정동진으로 초대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바다에 빠졌던 세계 2대 해수시계는 상상을 넘어서는 천재 작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은 경동 신곡 바다부채길인데요. 2016년 10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왕복 2.86km로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시원한 바다와 더불어 걸어가는 아름다운 경관으로서 가족이나 연인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와서 이 화려한 경관 속에서 한 번쯤 걸어보는 것은 정말 새로운 추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대합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헌화로입니다. 헌화로. 지금부터 1300년 전 신라 향가에 나오는 헌화가의 발상지이기도 한데요. 당시 강릉 태수로 부인받아오던 김순정공의 아내 수로 부인이 점심시간에 이곳에서 잠시 머물게 되죠. 보시다시피 이곳은 너무나 경치가 좋습니다. 절벽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동해바다. 이곳에서 순정공은 일행들과 함께 잠시 쉬게 되는데, 그때 수로 부인이 저 절벽에 있는 철쭉꽃을 보면서 누군가가 좀 꺾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마침 이곳을 지나던 암소를 끌고 가던 한 노인네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꺾어서 바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1300년 전에 이곳에서 탄생한 헌화가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당시 수로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노인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꽃을 꺾어 바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헌화를 걸으면서 그때 헌화가의 발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친시 신사임당.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길로 가는 이 마음.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흰 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 내리네. 복작 허초이.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소. 서럽고도 서러운 광릉 땅이여, 두 무덤 마주보고 나란히 누웠구나. 백양나무 가지 위 바람은 쓸쓸히 불고 도깨비 불빛만 무덤 위에 번뜩인다. 지전을 살라 너희들 혼백 부르고 무덤 앞에 물 부어 제사 지내네. 가엾은 남매의 외로운 영혼, 밤마다 어울려 눈일게 꾸려. 뱃속에는 어린애 들었지만 어떻게 무사히 기를 수 있을까. 하염없이 황대사를 읊조리다 보니 홍곡과 피눈물로 목이 메이네. 피기춘 시인과 함께하는 강릉 지역 문화 탐방, 어떻게 그동안 잘 보셨습니까? 강릉의 이모저모를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신 대로 강릉 지역은 볼거리와 먹을거리, 또 즐길거리가 너무나 많은 고장이죠. 앞으로 이 프로를 통해서 전국에 계신 모든 국민들께서 강릉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 강릉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강릉을 소개한 저로서는 뿌듯함이 있는데요. 산수가 화려한 강릉시, 여러분들 1년 4계절 내나 항상 관광지로서 쭉 다시 뻑뻑됐습니다. 예, 다시 가겠습니다. 예, 좀 줄이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시청자 여러분, 이제 피기춘 시인과 함께한 강릉 문화 탐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마침표를 찍는 시간인데요. 저와 함께했던 시간 즐거우셨습니까? 앞으로 저는 강릉 지역 문화 탐방 소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